끝날지 모르고 아마 상당히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그런 그 진료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세미나도 이 비대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오늘은 주로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 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을 주로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소위층과 외도 폐쇄증에 관심이 있고 또 갖고 있는 그런 가족들,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후반기 소위 외도 폐쇄증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외도 개방술 할 때 이제 고난이도 오늘 수술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전반기 우리 세미나 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외도 개방술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언제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좋은지, 뭐 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혹시 안 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도 개방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술 자체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그 수술 후의 재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 수술이 갖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그런 그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자신도 이 수술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또 이 수술을 그래도 많이 해왔던 여러 그 선배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수술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좀 하기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한 15년 동안 이 수술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수술은 그동안에 의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또 이 수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이 적잖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문제가 일반적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다시 입구가 좁아지는 재협착이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만성적인 이루라 그러는데,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청력 개선이 이제 1차적인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인데, 청력 개선이 잘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외도 협착증, 폐쇄증 아이들이 이제 소위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외이 성형을 할 때 이제 이게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난 전반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동안에 제가 한 15년 정도 이 수술을 쭉 해오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개선시켰고 정말 많은 수술적인 그런 고려 사항들이 있었고 또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수년 동안은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환자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또 프로그램 솔빙,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였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도가 다시 좁아지는 그런 재협착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발견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고, 두 번째 이제 만성적인 이루, 염증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새로 개발한 그런 수술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이유를 그동안에 이렇게 봤더니 그 원인을 보면은 이 유양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좀 특별히 우리 몸에서 공기가 이렇게 그 뼈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구조, 그걸 우리가 공기주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에어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뼈 자체가 이제 우리가 주로 귀 주변에 있는 뼈들은 굉장히 공기가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뼈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뼈들 그 사이로 기를 내기 때문에 이런 그 에어셀들이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은 에어셀에는 그 점막이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피부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셀은 몸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피부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출된 에어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은 이제 감기의 후유증으로서 어떤 그 축농증이나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이염도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그 에어셀을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귓구멍의 그 사이즈를 만드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이제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소리 전달한 이소골 주변에 염증이 동반이 돼서 청력이 좀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는 원인.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이제 반복적인 염증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염증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양동의 어떤 에어셀의 노출에 관계없이 이제 자유롭게 귓구멍 사이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염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청력도 훨씬 더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던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뼈 가루를 이게 채취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 뼈를 갈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그 뼈들을 정상적인 건강한 뼈 가루를 모아서 이제 이게 글루로 접착제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것을 마치 그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골벽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재건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만약에 자가뼈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인공뼈를 사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걸 에어셀이라고 그러는데 유양동이라고 하는 그 귀 뒤쪽에 있는 굉장히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이런 뼈 구조들이 저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저 위에 피부가 덮이게 되면은 피부가 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어셀들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이 뼈를 처음에 귓구멍을 이제 만들 때 거기서 갈아낸 그런 뼈들을 모아서 이것을 이제 이 반죽을 접착제로 반죽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귀 벽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시멘트로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뼈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뼈를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공뼈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한 20% 정도에서는 관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그 염증 반응이 아주 대폭 줄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염증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고막이 자꾸 밖으로 이렇게 염증이 자꾸 생기면서 고막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청력이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수술할 수 있는 그런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에 관련된 이런 그 문제는 이제 이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청력에 대한 부분은
물론 수술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 기형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청력 개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 피부의 문제, 그다음에 또 외이도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청력 개선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술법이 발달이 되면서 청력을 개선되는 정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에 대한 그 외이 수술, 성형 수술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는 저희가 그동안에 주로 이제 귀 성형을 하는 우리 성형 아까 좀 전에 오늘 같이 출연하신 우리 보나 성형외과 원장님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그런 방법들을 만들었는데 우선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외이도 개방술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외이도 협착증, 그러니까 귓구멍이 아주 뭐 바늘구멍이라도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넓히고 정상으로 만드는 수술, 이 문제를 외이도 개방술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양이 외이도 폐쇄증은 우선적으로 외이도 개방술을 하는 그런 원칙은 뭐 이전부터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귀에 외이도 폐쇄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증은 이제 우리가 정상에 가까운 모양에 따라서 그레이드 1, 2, 3, 4 이렇게 나누는데 그레이드 1은 거의 소위증이 있지만 거의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외이 성형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귓구멍 위치에다 그냥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3나 2나 3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세 이하, 5세보다 적은 나이에서는 우선적으로 외이도 개방술을 고려한다.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청각이 굉장히 주는 영향이 점점 이게 의학이 발전되고 연구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5세가 넘지 않은 아이들은 발달이 잘 된 아이들, 수술이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먼저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이 성형 이 수술을 이미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외이도 개방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으로 외이 성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6살이 넘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저런 뭐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미 6세가 넘은 경우, 만 6세입니다. 경우에는 대개 학교 입학하기 전에 만약에 외이 성형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각이 물론 뭐 6세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발달되고 이제 있는 시기지만 이제 이미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외이 성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이도 개방을 하는 그런 순서가 그래도 외이 성형을 하는 부분이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물론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중이 발달이 안 된 그런 폐쇄증인 경우에는 외이 성형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이 성형에 이제 외이도 개방을 한 경우에 외이 성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가 외이도 개방과 그 다음에 외이 성형하는 그런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의사 전문가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경험을 이제 쌓게 됐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발전된 그런 어떤 개념과 그 수술 방법 또 결과들을 지금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좀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들 이런 증례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도 개방술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쭉 오랫동안 수술을 해보니까 이 구멍을 어떤 방식으로 뚫어야 되는지 또 어느 위치에 뚫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갖게 됐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과거에 또 뭐 현재도 보면은 그 많은 그런 이 어떤 이비인후과 전문 서적에서도 귓구멍을 이렇게 웨이도 개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방법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 환자는 이미 성인이 됐는데요. 과거에 양이 웨이도 폐쇄증을 갖고 있고요. 소위증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귀에 남아있는 그 소위의 앞쪽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이게 양쪽에다 이렇게 뚫었고 근데 이것을 뚫을 때 이제 이 흉터가 여기 보시다시피 귀 소위 앞뒤로 해서 굉장히 많은 흉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것을 이제 처음에 수술을 접근하는 방법이 앞에다 구멍을 뚫지만은 뒤쪽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그 피부를 이렇게 잡아다녀서 그 구멍을 이렇게 뚫고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구멍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웨이 성형을 하게 되면은 이 귀가 굉장히 앞쪽에 가서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형 귀를 만드는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이 귀를 만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자분도 나는 이제 귀도 만들고 싶고 또 소리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염증이 또 많이 또 생기는 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 보면은 이제 정상 귀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반대쪽과 거의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게 돼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구멍을 내는 그 위치는 밑에 있는 그 중이와 이소골 고막을 만들어내는 위치를 찾아서 거기다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웨이가 붙을 이제 만들어지는 그 위치 반대쪽 정상귀가 있다 그러면은 그쪽에 귓구멍이 있는 위치와 같은 이제 레벨에서 그 사이트에 구멍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소골과 중이를 찾아 들어가는 그게 굉장히 테크니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앞쪽에다 구멍을 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반대쪽 귀의 위치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렛나루가 있잖아요. 구렛나루와 그 거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금 그 위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환자는 이제 이런 그 귓구멍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막고 다시 이쪽에다 이제 구멍을 이렇게 냈죠. 구멍을 이렇게 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구멍이 있었던 거를 레벨을 뒤쪽 아래쪽으로 구멍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바꿨고 그래서 보면 안에 피부 이식을 잘해서 아주 건강한 그런 피부가 있었고요. 청력도 이게 이제 왼쪽 귀였는데 수술 전에 청력이 대략적으로 한 50dB, 60dB 이거는 뭐 거의 수술을 해도 청력 개선이 안 된 그런 거였는데 이 왼쪽 귀는 그 30dB보다 좋은 청력 30dB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보조기구를 쓰지 않고 보청기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력입니다. 그래서 왼쪽 귀는 좋아졌고요. 오른쪽은 뭐 수술 전에 저한테 왔을 때 한 70dB 정도였는데 오른쪽은 뭐 염증이 워낙 심했던 귀라서 지금 한 40dB 정도의 청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청기나 이런 거 없이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건강해졌기 때문에 웨이 성형을 이제 해도 이제 되는 그런 좋은 컨디션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는
양쪽에 이제 협착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발달이 잘 안 돼서 이제 그 청력 개선술, 그러니까 외도 개방술을 했을 때 이제 청력 개선이 이제 되게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양쪽이 청력이 다 나쁜데 한쪽 청력은 물론 한 40dB 정도 청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뭐 90이 넘게 어린 아이인데 그 이제 성장하면서 보면은 이게 보청기 듣기가 좀 한쪽은 어렵고 청력이 양쪽이 다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해가지고 내원했던 경우입니다. 이제 아이 성장해서 이게 보니까 이 협착증, 폐쇄증은 아니고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지만은 굉장히 그 작은, 그러니까 고막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폐쇄증을 협착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봤는데 아내가 발달이 별로 잘 안 됐어요. 점수로 치면 한 5점, 6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지난 그 전반기 때 제가 그 이 유튜브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7점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상 되는 게 이제 적합한 점수인데 그래도 이 아이는 이제 협착증의 경우에는 일단 귓구멍을 넓히는 게 또 그 염증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고 만약에 이제 청력이 개선이 안 되면 보청기를 끼우는 그런 계획을 갖고 했습니다. 이게 다행스럽게 이렇게 이제 귓구멍 개방을 했고 이제 이게 고막이 넓게 이제 이렇게 관찰이 되고요. 근데 청력이 이 보면 아까 한 7, 80 정도 되는 청력에서 지금 30dB 이내의 그 좋은 청력. 그러니까 이게 기도, 골도, 역지차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얼마나 신속하게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전달이 되는지 고막에서 그게 한 20dB 이내면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가까운 청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보는 것처럼 CT에서 나타나는 그 점수가 뭐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경험 있는 의사들이 점수보다는 이제 실제로 그 점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안에 요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점수가 높더라도 그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점수가 낮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외이도 개방술을 하고 비교적 뭐 잘 성공적으로 개방이 됐고 청력 개선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외이 성형을 했죠. 이제 메디포로 외이 성형을 했는데 다시 이제 재협착이 일어났습니다. 외이 성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외이도 개방술 재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첫 번째 외이도 개방을 한 다음에 좁아졌으면은 이제 재수술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메디포를 한 다음에 이런 그 협착이 생겼던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메디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정상적인 그런 귓구멍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 케이스가 이제 첫 번째 전형적인 그런 그 소유증을 갖고 있고요. 외이도 폐쇄증이 있었는데 뭐 수술 전에 청력은 완전히 외이도 폐쇄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70dB 넘는 청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수술하고 뭐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런 그 고막을 갖고 피부를 갖고 있었고 청력은 아주 좋은 청력은 아니지만 기도골도 역지차가 한 그래도 26dB, 그러니까 30dB 이내에 들어가면은 비교적 그 좋은 재수술을 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그 기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외이 성형을 받았습니다. 외이 성형을 받았는데 외이 성형 후에 이제 이 미디포가 좀 아래로 내려오면서 입구가 완전히 이렇게 막혔어요. 이렇게 막혀서 뭐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좁아진 상태였는데 안에가 이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내부에도 이렇게 자꾸 귀지 같은 게 고이게 되고 염증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제거하고 다시 이제 그 외이도 개방을 이제 그 하는 2차로 하는 수술을 받았고 뭐 이렇게 막히니까 청력은 다시
처음에 뭐 좀 좋아졌던 청력이 다시 이렇게 나빠졌죠. 귓구멍이 막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깥쪽에 그 웨이드포를 일부를 제거하고 그 안에 그 피부와 그다음에 고막을 다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처음에 관찰이 안 됐던 그런 고막이 이렇게 관찰이 잘 되는 거였고, 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게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제 청력을 보면 수술 후 청력은 처음에 그 얻었던 청력보다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아이가 좀 성장하면서 나중에 무의도가 좀 만들어져 있고 고막도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추후에 이제 청력 개선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능성을 좀 갖고 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드포로 한 경우에 이제 간혹 이게 이제 아래로 자꾸 쳐져가지고 그 웨이도 입구를 이렇게 막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경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솔루션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고민을 하고 미드포 웨이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는데요. 우측귀에 이제 소유증을 갖고 웨이드 폐쇄증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 청력만 갖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생활할 때는 잘 모르는데 한쪽 웨이드 폐쇄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회 진출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굉장히 내부의 발달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수술을 계획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귀하고 그다음에 반대쪽 소유증을 갖고 있고 약간 그 입구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 듯 보이지만 완전히 폐쇄되어 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청력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으로 보였던 그 귀도 보니까 청력이 좀 떨어져 있죠. 이게 이게 지금 40dB 기준인데 한 그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30dB 이내로 들어와야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 오른쪽 귀는 웨이드 폐쇄증이 있는 귀는 이제 굉장히 청력이 나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정상적인 이제 그 웨이도를 만들고 이제 고막을 피부 이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막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청력을 이번 수술 전 청력이 굉장히 좋은 청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쪽에 그 이제 웨이도 폐쇄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반대쪽이 아주 정상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약간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으로 보였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비정상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청력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한쪽 웨이도 폐쇄증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청력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성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해서 청력이 이제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거는 이제 소리는 듣지만 실제로 말소리를 구별하는 능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음 분별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음 분별력이 우리가 이제 아주 재밌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자, 선천적으로 이게 전음성 난청 다시 말해서 뭐 귓구멍이 막혔거나 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그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은 정상이지만 고막에서부터 웨이도 고막 중위 이쪽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듣게 되는 거를 이제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개 이제 나이가 돼서 성인이 돼서 전음성 난청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어음 분별을 검사해 봤더니 이 후천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어음 분별력은 소리를 크게 주면은 100점 만점에 95점. 이게 당연한 거죠. 귓구멍이 막히거나 뭐
전달되는 부분이 막혀서 그런 거니까 소리만 좀 크게 주면은 당연히 100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의외로 선천적인 그 저음성 난청 갖고 있는 경우는 74점이 나오더라고요, 평균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떨어지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50점도 안 되고 40점, 30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을 배우고 언어 습득이 일어난 다음에 저음성 난청이 발생이 되면 수술을 좀 늦게 해도 충분히 그 여러만 주면은 이 저음성 난청의 문제를 해결만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100점 가까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어릴 때 소리를 못 듣고 이제 언어 발달이 되는 시기에 난청을 갖고 있던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상적으로 그 소리를 넣어줘도 이게 달팽이관에서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째 케이스는 외이 성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이도 개방술을 한 경우입니다. 뭐 이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연골로 이렇게 외이 성형을 했죠. 12세 때. 근데 이제 그 귓구멍을 열지 않고 그 지내다가 좀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제 어디서 듣고 방문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귓구멍을 열고 청력이 이제 한 뭐 70데시벨, 80데시벨 정도 사회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외이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이렇게 구멍을 내고 또 청력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25데시벨 아주 정상으로 올라갔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력은 100점 가까이 되지 않고 84점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찍 어린 나이에 수술을 저희가 하라고 하는 이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환자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외이 성형만 하고 성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좀 청력이 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반대쪽은 정상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외이 성형을 했고 자가연골로 여기에 이제 구멍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력 개선이 비교적 뭐 이 정도면은 반대쪽이 정상이기 때문에 뭐 전화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청력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외이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외이도 개방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성인이 된 분들 중에 외이도 개방을 아예 포기하고 지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용기를 내서 한번 방문하셔서 수술이 가능하면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청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예들은 여러 번 외이도 개방술을 했지만 이제 실패했던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의 그런 방식이나 아니면 좀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수술했던 경우인데 양쪽에 이제 그 외이도 폐쇄증이 있던 환자고요. 이게 보면은 한쪽은 이제 그 약간 귓구멍이 작게 이렇게 협착이 되어 있고 이속을 기형이 좀 있었고요. 반대쪽은 뭐 외이 성형도 하고 뭐 이랬지만은 뭐 이게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귓구멍을 여러 번 열었지만은 아예 그냥 다 완전히 막혀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었고 고막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청력도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오른쪽 청력도 지금 그 29데시벨로 굉장히 좋은 청력을 갖게 됐습니다. 뭐 생활 자체가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분도 마찬가지로 13살 때 이제 자가연골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귓구멍까지 열었는데 이제 이렇게 막혔죠. 청력은 전혀 개선이 안 됐고 다시 이제 귓구멍을 열고 이렇게 열었죠. 청력 개선을 됐지만 조금 부족하죠. 이게 사실은 기도골도 역지차가 30데시벨 이내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오래 이런 수술하는 여러 번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착 같은 게 굉장히 심해서 이게 아마 최선의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이 한 10년 넘게 수술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이제 재수술을 제외한 그 1차 수술만 해서 이제 한 거의 800케이스 가까운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아마 굉장히 여러 차례 그런 수술을 또 같이 하게 됐던 그런 이제 그 고생을 했던 그런 우리 환자 또 가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어떻게든지 이 수술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정말 그 이런 이 소리를 잘 귀만 열어주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데 청각 장애로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웨이더 폐쇄증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그 해결책을 청력을 돌려주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난관을 겪으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됐고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자신 있게 이제 이 정도 수술이면 그래도 한번 정말 적극적으로 뭐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의 그동안의 결과를 또 어려웠던 케이스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 어떤 경우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같이 의논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이 1년에 한 2차례 정도 정기적인 이런 웨이더 폐쇄증 또 소위증에 대한 그런 그 온라인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 정보를 앞으로 주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